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골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도 2년 전 우승팀인데 최근 3년 동안 우승한 팀 가운데 골스만 왜 이렇게 조금 성적이 안 나올까요? 2015년에 골든스테이트 처음 우승했을 때 그 당시 미러키랑 덴버는 바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야니스 그리고 요키치 뭐 이 두 명이 뭐 리그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지금 요키치랑 야니스는 최전성기, 그러니까 우승 후보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됐고, 커리의 골든스테이트는 우승을 한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지고 있는 팀이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뭐 운영을 잘못했느냐, 그렇지도 않고 9년 동안 우승 4번 한 거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한 거죠, 우승 후보로서.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숙명이다라고 봐요.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분들이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나. 물론 이번 시즌 부진하지만 9년, 10년 이 데케이드가 한번 바뀌는 시간 동안에 꾸준히 우승을 달성한 것만으로도 저는 좀 가슴을 넓히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덴버랑 미러키는 전성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골스는 전성기가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정규 시즌도 되게 힘들다고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조금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3위, 6위, 뭐 지금 11위, 12위 되잖아요. 근데 2019-20 시즌 때 그때 골든스테이트가 15승 50패였어요. 클레이 탐슨 아웃, 커리 5게임 뛰었고, 디그린도 절반 이상 날렸고, 조던 풀이 루키 때였거든요. 15승 50패면 플레이오프 못 나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반등한 건,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스테픈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이 전부 다 지금보다 4, 5년 젊었잖아요. 3, 4년. 그래서 반등을 했던 거고, 그리고 2022년에 우승 정점을 찍고 선수들 개인기량은 이제 꺾이는 시점이죠. 커리가 88년생이니까 우승했을 때가 2022년이면 한국 나이로 34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더 들었고, 그러니까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당연한 수순이다, 흐름이다라고 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근데 이제 정말 워리어스를 좋아하고 또 때로는 뭐 과몰입하시는 스포츠 팬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아, 우리의 골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냐. 근데 그건 모두가 겪는 과정 아닐까요? 몇 시즌이 이 시점 기준으로 하락세였을까요? 작년부터였죠 뭐. 3위 하고 우승하고, 지난 시즌은 시즌 내내 5할 승률이랑 싸웠거든요. 원정 승률이 구려서. 그러다가 플레인 토너먼트를 극적으로 피했죠. 7위, 8위부터 플레인 토너먼트니까. 6위로 올라가서 1라운드에서 세카라멘토스를 업셋했죠. 첫 두 경기 내준 거 기억나시죠? 0대2에서 4대3으로 업셋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레이커스에게 2라운드 탈락. 그리고 이번 시즌 이대로 가면 플레인 토너먼트 치르면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23 시즌부터 급격히 사람으로 치면 이제 노세화가 진행된 거죠. 보조기 차야 되고, 보청기 차야 되고, 지팡이 짚어야 되는 시기. 클레이 탐슨이랑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스테픈 커리가 그 시기라는 말씀이시죠? 커리는 아무리 뭐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여전히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고, 그냥 디그린의 바보 등신 같은 주접과 클레이 탐슨의 이기심? 이게 제일 크죠. 위긴스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스티브 커 감독 감각 떨어져 있고, 뭐 지도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구는 선수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책임 소재를 뭐 클레이 탐슨, 앤드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3명이 번갈아서 똑같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비율이 아예 똑같나요? 아, 얘 때문에 더 탐슨. 전 탐슨을 되게 좋아하고 좀 옹호했었는데, 클레이 탐슨의 스타일이 내가 득점하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전성기는 오케이지. 발이 빠르니까 수비가 되고, 그때는 뭐 하체 수술 안 했으니까 사이드 스텝 다 따라가고 했는데, 지금 수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리바운드라든지 허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냅다 내가 공 잡고 슈팅 던질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클레이 탐슨 진짜 좋아했는데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정도면 이기적인 거고, 저 정도면 에고가 센 게 아니라 저 정도면 넌시눈이다. 저 정도의 우승을 맛봤던 선수가 끝까지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이런 생각 좀 들죠. 탐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커리가 60점을 넣었는데도 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클레이 탐슨 3점 성공률이 커리어 로우고 루키 시즌 제외하고 득점도 가장 낮은 수치인데, 반등하기가 좀 힘들까요, 탐슨은? 저 유산균 하나만 먹을게요. 목이 너무 타고 입이 말라서. 아우, 입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뭐 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반등할 가능성이요? 있겠습니까? 지금 신경기를 치렀는데 아직도 그 지랄 하는데. 돌아와서 우승한 시즌에는 잘했죠. 네, 잘했고 지난 시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신경기 될 때까지 저 정도면 감독도 책임이 있고 지금 저 정도 되면 로스터 로테이션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스티브 커 감독은 굉장히 올드스쿨 하잖아요. 그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인물이라서 계속 클레이 탐슨을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날린 경기가 7, 8경기예요. 근데 클레이 탐슨은 본인이 뭐 주전 자리에 대한 위협이 없는데 바뀌겠냐고. 그대로 하던 거 하는 거지. 탐슨을 벤치로 내려야 된다는 생각. 내려야죠. 내리고 포젬스키 올리고, 지금 퀴노네스라고 그 멕시코 출신 선수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 애한테 지금 시간을 줘야지. 클레이 탐슨 30분 뛰면서 슈팅 16개 던져가지고 3개, 4개 넣는 경기가 부지기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 커 감독이 주전 라인업으로 계속 고집하는 한 골스는 플레인 토너먼트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탐슨을 내리면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페인트 존 득점 비율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바꿔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팀은 커리 위주로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워리어스가 가져가는 팀 색깔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벤치에서 한 20분, 22분 정도 출전해서 짧고 굵게 뛰는 게 낫지, 지금은 뭐 뛰면 뛸수록 민폐고 완전히 뭐 팀 패배의 원흉이 되고 있잖아요. 바꿔야죠. 그러면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커리의 16번째 시즌은 뭐 날아가는 거죠. 그럼 탐슨 빼고 이제 골스한테 가장 이제 좀 필요한 선수로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어떤 선수가 가장 좀 적합할까요? 일단 데려와야 되는 선수들은 포지션에 굉장히 많죠. 뭐 알렉스 카루소 같은 키 큰 수비수도 필요하고, 빅맨들도 좋죠. 케본 루니가 지금 완전히 발이 느려지고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기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키가 크면서 발이 빠르고 슈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 PJ 워싱턴이나 뭐 마일스 브리지스 이런 선수들도 좋죠. 근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산이 없어요. 매물로 내가 이 선수를 팔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내부적인 변화 말고는 딱히 기대할 게 없어요. 쿠밍가는 절대 안 팔. 쿠밍가 팔면 바보 등신이죠. 지금 쿠밍가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어쨌든 키웠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근데 지금 8경기 연속, 9경기 연속 20점 넣고 있고, 내용 너무 훌륭하고 수비 바보 아니고, 그리고 쿠밍가에 대해서 뭐 태도가 별로다, 뭐 멘탈이 썩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구심을 날리고 있잖아요. 저 한정된 워리어스라는 팀에서 이 정도 큰 거는 진짜 기적이거든요. 골스가 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쿠밍가를 팔 타이밍은 아니죠. 팔 리도 없고. 팔면 뭐 지금 워리어스 민심 개박살 날 겁니다. 쿠밍가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자원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쿠밍가를 판다고 해서 클레이 탐슨을 같이 팔려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디그리는 사실 너무 꼴보기 싫은데, 디그리는 워리어스 시스템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디그린이 징계 끝나고 돌아와서 커리, 위긴스, 쿠밍가 다 살아났거든요. 탐슨 빼고 다 살아났어. 이게 우연일까? 우연 아니거든요. 그런데 탐슨 처리하는데 쿠밍가라는 자산을 쓰면 몰라도 쿠밍가만 지금 팔면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쿠밍가가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연봉이 세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연봉이 센 선수를 붙여야지 내가 그만큼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쿠밍가 단독으로는 워리어스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있는 한 뭐 워리어스가 색깔을 바꾸거나 로스터에 큰 변화를 주긴 쉽지 않다는 거죠. 커리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골스 팬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하고 잠깐 암흑기를 걸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왔잖아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원래 팬덤이 많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990년대에 팬들이 없었거든요. 진짜 저 포함해서 한 100명 되려나? 90년대? 2000년대는 뭐 암울했었고, 물론 8번 시드로서 1번 시드를 꺾은 적도 있지만 우리 하나투어 여행 갔을 때도 보신 지 10년 안 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커리 은퇴하면 싹 빠져나갈 것 같은데?
왜냐면 커리 은퇴하고 나서 뭐 누가 남아있어요? 탐슨 그린도 은퇴할 거고 쿠민가 뭐 남아있으면 다행이고 스티브 커 감독도 손절을 당하든 손절을 치든 나갈 텐데 싹 빠져나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커리 은퇴하면 골스 팬분들의 88%는 날아간다고 봅니다.